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직접 취해보면 우리 인체에선 어떤 포즈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는 게 바로 알아집니다. 다 같이 귀엽게 고양이 포즈 해보세요. 냥! 저는 나움 아카데미 소속 강사 개빈이라고 하고요. 방송명 계장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디스코드에서 받은 피드백 진행할 건데요. 그리신 분이 초등학생 분이셔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그림을 그렸지? 라고 생각해보면 정말 요즘 너무 다들 그림 잘 그리신다. 그림체 자체가 귀여운 미소녀 전문이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 피드백 요청 주셨나 하면은 형태감이 부족한 것 같다. 묘사도 어려우시고요. 머리카락이 왁스같이 평평한 느낌이에요. 약간 입체감이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부모님께도 그림 그리는 걸 말씀을 드렸나봐요. 직업을 그림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런 내용들은 부모님의 입장도 돼보고 또 12살의 계장의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서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림 그린 단계를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스텝마다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들 간단하게 짚으면서 가게 될 것 같아요. 형태 잡는 게 어렵다는 말씀이 아마 인체의 비례랑 그런 것들 잘 몰라가지고 스케치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체 비례랑 어떻게 얼굴 형태를 잡으면 형태감이 안 무너지게 나오는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둥그런 굴을 하나 그립니다. 고개를 꺾고자 하는 각도로 가로 세로를 그려주면 되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세로선 먼저 그어주고요. 이제 요거에 맞춰서 가로선도 한번 그려줍니다. 이제 요 밑에다가 눈 넣을 거고요. 코 넣을 거고 턱이랑 입도 넣어줄 거예요. 턱 그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원 안에서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이 구 밑에다가 턱을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눈 사이즈 같은 경우는 눈 형태를 바로 그리지 않고 눈이 들어갈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해놨어요. 그 위치는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1대1대1 비율로 우선 간격만 맞춰놨고요. 이 친구 고양이라서 귀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략적인 얼굴 배치 위해서 요 가로선 밑에다가 귀를 이렇게 그려줄게요. 저는 얼굴 비율을 맞추는 거 어려우면 귀 위치를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생각보다 귀 위치가 좀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면 그림이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귀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위치만 여기 맞춰주시면 돼요. 눈 대략적으로 여기 들어갈 거야. 간단하게 표시만 해요. 몸은 간단하게라도 중심선을 좀 그어보고 요거에 맞춰서 가우대칭을 좀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의 폭을 이제 좀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통 폭을 우선은 몸 폭이라고 생각하면서 요거에 맞춰서 이상적인 목 길이와 두께를 붙여주면 좋습니다. 요거 그리기만 해도 이제 양옆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각이 나오니까 그리시면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 이제 냥냥거리는 손동작 해줘야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손을 먼저 그리고 팔을 좀 이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팔 드는 높이가 달라지니까 이런 팔 길이 맞추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요 팔은 이만큼 들었으니까 팔이 이만큼 들리면서 팔 길이가 이렇게 되고 얘는 반대로 팔을 낮추고 있으니까 각도는 이렇게 되고 이런 팔 길이 맞추는 게 처음에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직접 거울에다가 이 포즈 해보고 참고를 해서 그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고 그리는 게 제일 사실은 확실하고 명쾌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주먹 쥔 손 그려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 앞쪽을 보게 이렇게 그렸는데 고양이 포즈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귀엽게 냥 하려면 약간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잘 그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직접 취해보면 우리 인체에선 어떤 포즈가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하는 게 바로 알아집니다. 다 같이 귀엽게 고양이 포즈 해보세요. 냥! 이렇게 중심선이 있으면 고양이 귀 같은 것도 대칭을 맞추기가 좀 편하겠죠? 동물귀 그리실 때는 꼭 자료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생각보다 고양이 귀는 좀 뾰족하고 겉에는 좀 털이 많이 안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솜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귀 바깥쪽이 이렇게 있고 안쪽으로 둘러싸인 라인이 이렇게 보인다. 이걸 참고해서 저희 그림에도 한번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인체 맞추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구체적인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잡아놨던 영역 안에다가 눈이랑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 라인에 맞춰서 눈매 라인을 아래쪽으로 뽑아보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바로 선으로 그리는 것보단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면으로 채워가지고 보면은 시선 맞추기가 좀 쉽습니다. 눈동자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움직여봐도 되니까 수정이 편하다는 점에서 이 방법 좀 추천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 눈동자 위치가 이제 맞았다 하면은 이 안에다가 이제 동공도 그려보고 선도 따고 해보면 좋습니다. 머리카락 그리실 때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은 머리카락을 부분 파츠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 미소녀 환풍구를 단다고 쳤을 때 이렇게 환풍구로 이어지는
옆머리 있을 거고요. 이 옆머리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거고 옆에도 한 덩어리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 더듬이 머리는 요 정수리에서 요 점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갈래도 쭉 큰 덩어리를 잡고 이렇게 한두 갈래 작은 덩어리 추가하는 느낌으로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제 동물기 아까 스케치해놓은 거 붙여야 되는데 동물기는 뒷머리랑 앞머리 사이 부분으로 위치해주시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위에다가 옷을 입혀줍니다. 세라복 그릴 건데 이 세라복은 생각보다 요 각도가 많이 파져 있습니다. 가슴 중간까지 얘를 내려줬죠. 주름도 맞춰가지고 원하는 의상에 가까워지도록 그려줍니다. 또 생소하면 반드시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 내가 직접 이 옷을 입고 찍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 공부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자료가 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세라복도 이렇게 좀 그려봤고요. 손도 좀 빠르게 형태 정리해보겠습니다.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머리카락 부분을 어떻게 나누면 좋으냐. 이렇게가 삼지창 가운데 선풍구랑 옆머리 이렇게가 다 뒷머리인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앞머리, 뒷머리, 옆머리 좀 나눠주시는 거 습관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눈동자 면으로 먼저 잡는 거. 눈동자 면으로 먼저 잡고 시선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선 따가지고 형태 확정 짓는 거. 이게 조금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렇게 완성된 스케치를 가지고 어떻게 컬러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느낌의 일러스트로 완성할 것인가를 이제 다음 단계에서 계획을 하는데요. 요 상태 그대로 완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심심한 느낌이 안 들게 화면을 좀 구성을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크기도 키워보고 좌우로 좀 돌려봅니다.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를 전후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살짝 요렇게 돌리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보다 좀 더 화면이 밸런스감 있게 채워진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전에는 좌우의 여백이 그냥 요렇게 대칭으로 들어갔다 치면 후는 이런 느낌으로 통일감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한번 깬 거죠. 일러스트 팁 돌려봐라! 돌리면 뭐가 나온다 입니다. 박수! 여기다가 이제 배색 어떻게 할 건지 빛 같은 건 어떻게 쏠 건지 계획하고 그런 단계인데요. 한번 색깔 정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저희가 익히 아는 그 피부톤으로 발라보겠습니다. 머리카락 색도 여기서 좀 찝어서 눈동자 색깔은 머리색보다 조금 어둡네요. 까만 세라복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주셨어요. 요런 시보리 부분이랑 요 칼라 부분이랑 넥타이는 다른 검은색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디자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해봤는데 약간만 더 명도 차이를 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귀 안쪽도 색깔 살짝 밝혀주면 좋겠네요. 이제 여기다가 빛이랑 그런 거 어떻게 할지 좀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체에다가 곱하기로 그림자를 줬고요. 선 색깔도 약간 밝게 완전 블랙이 아니라 약간 쿨그레이로 톤을 올렸고요. 이 블랙도 조금 밝게 해주겠습니다. 색감이 참 상대적이라는 게 보이는 구간이 그건 것 같아요. 선 색깔이 까만색이었을 땐 얘네가 명도가 괜찮아 보였는데 선 색깔 밝게 하니까 요 색이 죽잖아요.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이제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빛 만들고요. 마스크 하나 깔고 여기다가 SSS 주고 싶은 색깔 미리 좀 정합니다. 저는 빛을 약간 하얀색 역광으로 줄 거라서 전체에 빛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효과 여기다가 줍니다. 마스크 눌러서 마스크를 싹 지운 다음에 약간 불투명도 있는 펜으로 이렇게 샥샥샥 그리면 자연스럽게 SS도 풀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살짝 눌렀을 때는 파란색에다가 겹치면 겹칠수록 빛 나오는 거. 양옆에 또 이렇게 은은하게 비추고 여기는 하얀색으로 딱 때려버리면 그게 또 예쁠 것 같아요. 눈 묘사도 좀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눈 위에를 좀 어둡게 눌러놨죠? 눈동자 위로 조금 밝게 해주고 이 언저리에 하이라이트 찍어줄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발바닥 모양 있잖아요. 고양이 모양 발바닥. 요것도 그대로 여기다 배치를 해보려 하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은 크기로만 놓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장식 같은 걸 2개 이상 놓을 때는 하나 정도는 크기를 다르게 해주는 게 균형을 한번 확 깨가지고 재미를 주기 좋고요. 여기까지가 계획인 거고 이 느낌대로 완성하고 싶다 하면 이제 이 느낌대로 완성을 가는 겁니다. 이제 힘내서 완성을 해보자. 피드백은 이렇게 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도로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시연을 좀 했고요. 처음에 이제 인체 잡을 때 형태 어떤 부분 고려하면 좋은지랑 비율감 재는 법,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태 잡고 들어가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면으로 보면서 스케치 올리는 거, 그런 것들 봐드렸고, 직접 포즈를 취한 뒤에 사진 찍어보는 거, 얼굴뿐만 아니라 몸도 이렇게 중심선 그어보는 거, 이런 동물 귀 같은 거는 꼭 자료를 찾아보고 스케치할 때는 머리카락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보는 거, 면으로 된 눈동자 요거를 그려놓고 제가 요 위에 확정을 한 거예요. 동물 귀는 이제 윗머리랑 앞머리 사이에 넣어주면 자연스럽다. 옷도 마찬가지로 팔 구김이나 이런 거 어려우시면 직접 옷 입어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서있던 일러스트 돌리고 스케일도 키워가지고 인물이 전체적으로 딱 들어오는 그런 임팩트 있는 일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장식 같은 거는 양옆에 크기랑 각도 다르게 배치하는 게 이런 단조로움을 깨주는데 좋습니다. 요 위에다가 빛 어떻게 뿌릴지 간단하게 계획 들어간 다음에 이 느낌 그대로 완성까지 갔습니다. 어플을 좀 오래오래 잡고 시행착오도 많이 거쳐보면 완성본은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피드백은 이렇게 좀 맞춰보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 하겠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가 우리를 굶어주길 작정이구나. 저게 보통 다수긴 한 것 같아. 다들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굶어 죽는다고. 좀 힘든 길도 맞긴 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을 설득하고 싶었던 마음이랑 그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나 말이 어느 정도 다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 5학년, 이제 6학년, 고학년쯤 됐을 때 약간 이제 오타쿠의 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그림을 하고 싶으니까 판타블렛을 이제 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버님이 이걸 네가 진짜 갖고 싶으면은 그거에 대한 진정성을 좀 보여라 해가지고 PPT 발표했어요, 진짜. 부모님이 또 웃으면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타블렛 사주셨어요. 열심히 그렸어요. 제가 이거에 좀 진심이라는 걸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좀 주입을 시키니까 아, 얘는 진짜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구나. 부모님도 이제 납득을 하게 된 거죠.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그림을 정말 좋아한다? 어쩌면 미대를 가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애인 걸 보여줘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려면 부모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림을 업으로 삼으려면 내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학에서는 좀 어떤 걸 가르치는지, 어떤 직업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좀 알고 있으시면 부모님한테 그런 걸로 설득을 해주시면 진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리니까 맨날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건강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알찬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